이제 이항 계수의 성질을 가봅시다. 이항 정리라는 게 나왔었고요. 이항 계수라는 게 용어가 등장했었죠. 이항 정리라는 건 무엇이냐면 A 플러스 B의 n승을 전개했을 때 어떻게 전개됩니까? 이항 정리였었어요. 오케이. 이항 계수라는 것은 뭐냐면 이항 정리에 의해서 전개된 식의 항들의 계수가 이항 계수였었습니다.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릴 거는 용어가 조금 더 차이가 나요. 이항 계수의 성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총 8가지의 결과물이 있는데 그 8가지 중에서 2개는 지금 못해요. 미분하고 적분을 배우셔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총 6가지를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2학년 중에 총 8가지로 확장할 거예요. 갑시다. 기준이 되는 식부터 가볼게요. 그리고 이 6가지의 결과, 오늘 말씀드린 6가지 결과는요. 순간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게끔 연습해 두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물론 그렇게 갈 때까지 정말 많이 써보셔야 되는데 별로 내용이 어렵진 않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안 써보고 눈알로 대충 보고 이거구나 하고 넘어가다가 그래서 당해요. 항상 여기는 기준이 되는 식이 있는데 이 기준이 되는 식부터 잡고 갈게요. 우리 이항 정리는 이제 머릿속에 좀 들어왔나요? A 플러스 B의 n승은 이거? 그 A 플러스 B의 n승에서 A 자리를 X로 바꿀 거고 B 자리를 1로 바꿀 거예요. A 자리를 X로 B 자리를 1로 이렇게 바꿀 거예요. X 플러스 1의 n승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도 역시 이항 정리죠. 항은 2개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이 상태에서 X를 마치 B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X를 B의 역할. 어차피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덧셈이니까.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항은 뭐가 될 거냐면 NC 제로. X가 B의 역할이니까 X의 몇 승? 0승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의 몇 승이냐면 1의 N승인데 1은 N승인데 N-1승이든 200승이든 1억승이든 다 1이어서 그냥 안 쓸 겁니다. 오케이. 더하기. 당연히 그 다음 항은 NC 1이 나올 거고요. X의 차수가 1의 차수는 하나 줄어들 거고 X의 차수는 하나 늘었어요. 그래서 X의 1승 이렇게 될 거예요. 당연히 그 다음 항은 NC 2에 X의 2승. 이런 식으로 쭉 가서 NC R에 X의 R승도 나오겠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날 겁니까? 라고 하시면은 NC N에 X의 N승까지 나오겠다. 이 결과는 이항 정리로서 나타나겠다. 이해하셨어요? 얘가 기준식이에요.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식한테 이제 몹쓸 짓을 하기 시작해요. X자리에 1을 대입하기 시작합니다. X자리에 1을 대입했더니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2에 n승 된다. 이해하셨어요? 얘들아, X의 0승은 사실 뭐예요? 1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안 써도 상관없는 식이에요. X의 0승은 1이니까 안 써도 상관없다고요. 곱하기 1이니까. 뭐라고요? 물론 1이긴 해요. 자, 그래서 이 결과물들 써보시면 NC 제로. X의 0승이니까 1로 지웠어요. 플러스 NC 1 곱하기 X인데 X에 얼마 넣었다고요? 1 넣었으니까 지웠어요. 1의 제곱인데 1이니까 지웠어요. 1의 R승인데 1이니까 지웠어요. 1의 N승이니까 지웠어요.
그래서 누구만 남냐면 컨비네이션들만 연속적으로 남아요.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이항계수의 성질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면 오른쪽 우변에 있는 식들이 얘다라는 거예요. 오른쪽 우변에 있는 식들이 무슨 식입니까? 라고 하시면 컨비네이션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컨비네이션 여러 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컨비네이션 여러 개 등장했을 때 걔네들을 일일이 계산한 다음에 더해주겠다가 아니라 이항계수 성질에 의해서 계산 과정 생략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요. 컨비네이션이 연속적으로 등장하긴 했는데 이 컨비네이션의 앞첨자들이 다 똑같아야 돼요. 연속적으로 등장한 이 컨비네이션의 앞첨자가 다 통일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시작이 컨비네이션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0부터 시작해서 이 0 다음에 1로 증가하겠다는 건 순차적 증가하겠다는 겁니다. (1에서) 2로 증가 이런 식으로 순차적 증가해서 마지막에 n까지 증가하게 되면 얘는 특별한 계산 없이 2의 n승이라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6C 1 더하기 16C 2 더하기 16C 3 더하기 점점점 16C 15까지 더해주세요 라는 식이 있어요. 자, 이 상황부터 느끼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이 상황을 봤더니 이거를 15번 컨비네이션을 계산한 다음에 더해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죠? 뭐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산을 하래? 라는 게 의심스러워서 생각해 보니까 이 컨비네이션의 앞첨자가 다 16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컨비네이션의 앞첨자가 다 통일되어 있으면 아, 이거 일단 이항계수의 성질이구나 라는 걸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항계수의 성질이라는 걸 감을 잡으신 다음에 그냥 무작정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얘네들은 아주 미세한 조건들을 확인하면서 그때마다 어떤 식을 적용시킬까 결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린 게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거 적용시켰을 건데 이 식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0부터 시작해서 순차적 증가하여 16까지 끝까지 가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죠. 누가 없습니까? 라고 하시면 16C 0이 없고요. 16C 16이 없어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쟤네 둘이 있었다면 16C 제로부터 시작해서 16C 1, 16C 2, 점점점 16C 16까지 다 더한 결과는 계산된 결과가 이미 예측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2의 몇 승? 16승이었을 텐데 얘네 둘이 없음께롱 넘어가셔서 빼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난주가 얘기했나? 누가 얘기했었는데 아까? 현지가 얘기했었나? 16C 제로가 얼마죠? 네, 1이고요. 16C 16이 얼마죠? 그래서 16C 1부터 16C 15까지 다 더한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2의 16승 마이너스 2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까지 하셨죠? 됐습니다. 이번엔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봅니다. 역시 기준이 되는 식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재밌는 게 얘들아 x자리 마이너스 1 넣었더니 좌변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1의 n승인데 마이너스 1과 1이 더한 값이 얼마예요? 0이잖아요. 그래서 좌변은 0이 돼버려요.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요. nc0는 그냥 그대로 nc0겠죠. x의 0승 1로 날아갔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갔으니까 얘 부호가 마이너스 nc1 된다까지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 거는 다시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뭐가 되겠어? 플러스 1로 바뀌어요. 그래서 플러스 nc2가 됩니다. 뭐 쓰지는 않았지만 3승 같은 경우는 다시 마이너스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어딘가에 나오는 이 새끼는 NCR은 분명히 NCR이 남긴 하는데 이 앞에 부호가 플러스일 거냐 마이너스일 거냐 바뀌는 거죠. 누구에 따라서? R 값에 따라서. R이 홀수면 음수가 되고요. R이 짝수면 양수가 돼요. 그걸 우린 앞부분에서 예전에 어떻게 배웠냐면 마이너스 1의 R승이라고 쓰면 되죠. 여기까지 하셨어요? 그리하여서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당연하게도 NC, N2로 끝나긴 할 건데 여기도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에 N승 하면서 부호가 결정되겠네요. 여기까지 되셨음도? 오케이? 자, 역시 얘 특징이 뭡니까? 라는 것도 역시 봅시다.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컨비네이션이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컨비네이션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니까 그러니까 이항계수의 성질을 써야겠다 판단하는 거야.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컨비네이션 두세 개 물어봤을 때 이항계수 성질 써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컨비네이션이 내가 계산 가능한 범주를 벗어나게끔 등장하는 거예요. 뭐 16개, 15개 한 번에 계산해달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아, 근데 이항계수의 성질을 쓰긴 쓸 건데 그 중에서 이항계수의 성질 중에서 누굴 쓸 거야? 라고 보시면 얘의 특징은 역시 아래 첨자에 앞 첨자가 통일되어 있는 건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다 NC로 시작해요. 순차적 증가하고 있는 것도 똑같이 나타나요. 1, 0, 1, 2, 3, n까지 0부터 시작해서 n까지 순차적 증가하고 있는 뒷첨자의 성질로 똑같이 나타나는데 아까 전과의 차이점이 뭔지 바로 보이시죠?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면서 등장합니다. 풀마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x 자리에 얼마를 집어넣은 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계산했구나.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재미있는 거 하나 보세요. 선생님 그러면은 짝수번일 때는 여기가 플러스고 홀수번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죠? 아니요. 잘 봐.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모든 항을 다 좌변으로 넘겨보세요.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가 돼요. 즉 짝수번째 등장이라고 해서 플러스고 홀수번째라고 해서 마이너스가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서 등장하면 걔네들이 합은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 이제 슬슬 느낌이 오시죠? 자,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하나씩 특징을 잡아가 봅시다. 컨비네이션이 연속적으로 등장했다 콜? 그럼 뭘 써야 한다? 이항계수의 성질을 써야 합니다예요. 여기까지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항계수 성질식이 제가 아까 전에 6개 정리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6가지 중에서 누구 써야 되지? 라고 결정할 때 특징이 일단은 앞첨자가 다 통일되어 있어요. 17시, 17시, 17시.
뒷첨차가 순차적 증가하고 있어요. 1, 2,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17시 16까지 왔네요 라는 상황이에요. 이항계수 성질은 되게 미세하게 걔네들의 차이 때문에 답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차이가 나니까 그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 더 필요하지? 라고 생각해 보시면 0부터 시작해서 17까지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앞에 누가 있어야 될 거냐면 마이너스 17시 제로가 있어야 되겠다 이해하시겠어요? 가장 마지막에 플러스 17시 17이 있어야 한다 이해하셨습니까? 만약에 얘네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 더한 결과가 얼마다? 예, 0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한 결과는 계산하지 않고 0입니다. 다만 그렇죠. 얘네들은 없었던 애들이니까 넘기시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넘어가니까 플러스 1로 넘어갈 거고요. 얘는 플러스 1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로 넘어가서 계속 0인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셨습니까요? 됐어요? 오케이? 세 번째 식은요. 세 번째 식은 1번식과 2번식을 더해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면 좌변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좌변의 결과는 2의 n승 더하기 0이니까 2의 n승이 나오게 돼요. 우변의 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은 nc0, nc0는 똑같은 식이 두 번 나오니까 2배의 nc0가 됩니다. 근데 nc1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소거되고요. nc2는 다시 또 플러스 2가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되셨죠? NC3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서로 소거될 거고요. NC4는 두 개 나타나니까 NC4가 되겠죠. 따라서 결과물들이 짝수 번째만 두 개씩 남게 되는 상황이 돼요. 여기서 점점점으로 끝나는 이유는 얘가 무한히 계속 간다는 뜻이 아니라 마지막 끝나는 게 짝수인지 홀수인지 몰라서 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하는 겁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당연히 노란색 밑줄이 쳐져 있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양변을 뭘로 나눕니까? 2로 나누겠죠. 그래서 2로 나누면 n-1승이 돼요. 역시 상황을 계속 보셔야 하는데 노란색 밑줄이 쳐져 있는 식의 상황이 어떠냐면요. 컨비네이션이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보이십니까? 아래 첨자에 앞 첨자가 통일되어 있다라는 거 보이세요? 아, 이거 이항계수 성질 중에 하나를 썼겠구나.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굴 썼지라고 구분하는 게 0, 2, 4 짝수 번째만 다 써져 있구나 라고 했을 때에는 2의 n승이 아니라 2의 n-1승이구나 라고 결론 짓겠다는 얘기예요. 할게요. 제발요. 할게요. 천천히 설명해 주면은 약간 좀 지겨운 감이 없잖아 있죠. 아무튼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됩니까? 아, 만약에 내가 문제를 풀려고 봤는데 17C 0 더하기 17C 2 더하기 점점점 가서 17C 14까지 더해주세요 라는 상황이에요. 컨비네이션이 연속적으로 등장했는데 이 새끼 보소. 앞첨자가 다 통일되어 있으니까 이항계수 성질 중에 하나 썼겠네. 근데 뒷첨자가 순차적 증가하는 게 아니라 두 개씩 뛰어넘어가고 있네. 그럼 만약에 이 식기가 마지막에 끝나는 게 17C 16으로 끝났다면 2에 10 그렇죠. 6승이었을 텐데 이 말 아시겠어요? n-1승이니까 얘 없음께 넘어가라 마이너스 17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너희 필기하실 때는 그냥 그 밑에다 하세요. 저 지금 칸이 좀 부족해서 3번을 지울게요. 뭐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수학에 하는 짓거리가 맨날 그렇죠. 뭐. 1번식에서 2번식을 뺐더니 좌변 결과 뭡니까? 라고 하시면 2의 n승 마이너스 0이잖아요. 얼마? 2의 n승 0. 아까 전에는 반대 부호가 사라졌는데 더했을 때는 이번에는 같은 부호가 사라지겠죠? 대신에 누가 두 개씩 남습니까? 라고 하시면은 nc1 마이너스 nc1이니까 홀수 번째가 두 개씩 남게 돼요. nc2, nc2는 같은 부호니까 사라질 거고요. nc3이 역시 두 개가 생기겠죠. 이제 너네가 궁금했던 거 해결됐습니까? 이렇게 계속 가겠다 이 얘기인 겁니다. 역시 제가 알고 싶은 건 얘네들이 얼마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고 양변 2로 나누시면 n-1승 동일한 결과로 가게 돼요. 상황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컨비네이션 연속조 등장했고 앞첨자가 통일되어 있으며 뒷첨자가 두 개씩 넘어가고 있을 때 그때는 이항계수 성질 중에서 네 번째 두 개의 항을 뺀 값을 쓴다. 여기가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모든 개념서에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 춤추는 거 아니에요? 어깨 아파서 그런 거예요? x자리 1 또는 마이너스 1만 넣어야 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선 x자리에 특정 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x자리 p 대입. 좌변식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좌변식은요. p 더하기 1의 n승이 될 겁니다. 우변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nc0는 그냥 나와요. 대신에 x절에 p가 들어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돼버려요. p라고 하는 숫자가. 근데 써줄 때 이 뒤에 써주면 참 좋은데 우리 헷갈리게 만들려고 그걸 굳이 컨비네이션 앞을 빼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써지게 되냐면 p 곱하기 nc1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x절 p 집어넣으니까 이거 p의 2승 이렇게 되겠죠? 그럼 컨비네이션 앞으로 바꿔 써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 됩니까? p 제곱 nc2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돼서 얘는 뭐가 됩니까? 하시면 p의 r승 곱하기 ncr이 될 거고요. 마지막의 식은요. p의 n승 곱하기 ncn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항상 우변에서 좌변으로 가는 결과를 원합니다. 그럼 생각. 오른쪽 빨간색 밑줄 친 식을 보고 있으니까 뭐가 연속조 등장했어요? 컨비네이션이 존나 많이 등장하셨죠? 아 이거 이항계수 성질 썼나 보다. 그럼 확신을 가지려면 뭘 찾아보기 시작한 거냐면 컨비네이션의 앞첨자가 통일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앞첨자가 통일되어 있는데 뒷점차가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됐는데 얘는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던 식과 어떠한 차이점이 발생했냐면 어떤 숫자가 계속 곱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첨자가 곱해지는 숫자가 지수 자리 숫자가 컨비네이션 뒷첨자와 일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리하였을 때 우리 얘를 p 플러스 1의 n수로 바꿔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지금 상황 파악되죠? 자 봅시다. 저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이거예요. 시브랄. 일단 눈치부터 채셔야 되는데 컨비네이션이 존나 많이 무지막지하게 등장했다. 이거 뭔가를 했긴 했을 거다. 최소한 컨비네이션 15번 계산해서 더하진 않았을 거다. 됐습니까? 근데 컨비네이션들 등장을 보니까 앞첨자가 다 통일되어 있다. 이거 수상하다. 오케이. 선생님이 지금 정리해드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대한 식은요. 이 기준식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떠오르지 않으면 2학년 성질은 어려워요. 안 써보면 더더욱 어렵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식 중에서 얘가 누구와 닮아 있는가를 판단해 보시면 누가 닮아 있습니까? 당연히 5번식과 닮아 있겠죠 지금. 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근데 5번식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똑같게 맞춰주기 시작하셔야 돼요. 어떻게 맞춰줄까 하시면 얘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요 앞에도 이가 하나 더 필요. 여기도 네. 그래서 양변에 이 결과 안에 써져 있는 주황색 밑줄식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걸 잠깐 A라고 놓으시고 여기한테 2를 곱할 겁니다. 그럼 여기도 2를 곱하면 되겠죠. 여기가 됐어요? 근데 아직 안 끝났죠? 또 누가 필요해요? 16C 제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16C 제로를 더해줘요. 그럼 여기도 더해줘야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됩니까? 잘 봐. 여기부터 시작해서 얘네들 끝까지가 얼마가 됩니까? P 값이 얼마다? 2인 상황이죠. 이 말 이해되셨어요? 이거 전개해 보시면 여기 지금 정리 한식 보시면 16C 제로 있을 거고요. 얘 곱하니까 2 곱하기 16C 1일 거고요. 얘네 둘이 곱하니까 2의 제곱 곱하기 16C 2일 거고요. 마지막 식이 뭘 거냐면 2의 16승 곱하기 16C 16 된다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P 자리에 2 집어넣은 거라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얘 결과가 얼마냐면 3의 16승이 되는 겁니다. P가 2니까. 됩니까? 근데 내가 애초에 구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라지 A였잖아. 그쵸? 그래서 라지 A를 구하기 위해서 얘 넘깁니다. 얼마입니까? 16C제로. 그렇죠. 1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 라지 A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2로 나누니까 2분의 3의 16승 마이너스 1 이렇게 결론짓는 거예요. 아니요. 어떤 그지 같은 상황인지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항계수의 성질인 걸 잡아내는 게 항상 첫 번째예요. 이거 이항계수 성질 써야겠다고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결정이 되는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컨비네이션이 내가 계산할 수 있는 범주의 개수를 벗어났답니다.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컨비네이션을 16개 계산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규모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이항계수 성질을 썼겠구나라고 감을 가져오셔야 되는데 컨비네이션이 보시는 바와 같이 무지막지하게 등장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항계수 성질이고요. 하나는 파스칼 삼각형입니다. 파스칼 삼각형 제가 예전에 잠깐 설명해 드렸을 텐데 걔네들은 이항계수 성질과 다르게 비교되게 어떤 상황이냐면 앞첨자가 증가하는 상황이에요. 한 줄씩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에 반해서 이항계수 성질은 앞첨자가 계속 뭐가 돼 있어? 통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알고 있는 이항계수식 기준식
6가지 중에서 누구를 이용해서 바꿨을까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이용했을까? 5번식을 이용했을 거라고요. 자, 그런데 딱 맞지가 않죠. 그래서 맞춰가기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궁금해서 걔를 일단 A라고 할래요. 뒤첨차고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전반적으로 얼마 곱해줘야 돼요? 3분의 1이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도 3분의 1을 곱한 겁니다. 근데 곱한다고 해서 해결이 끝나는 건 아니죠. 그 곱한 결과들한테 누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17C 제로 있어야 되겠죠. 난주야, 좌변에 더했으니까 여기도 더해요. 그래서 17C 제로 더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안 끝났죠. 또 누가 필요합니까? 라고 하시면은 그렇죠. 3의 17승 곱하기 17C 17이 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더했더니 우변에도 더하면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그렇게 더하고 나면 17C 제로부터 시작해서 3의 1승 17C1, 3의 2승 17C2, 3의 17승 17C 17이 뭘로 바뀌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P가 얼마인 경우? 3인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P 자리에 3 집어넣고 N 자리에 17 집어넣으면 4의 17C다.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자, 17C 제로는 아시다시피 1이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1이죠. 여기는 이 새끼는 계산 가능한 범주를 벗어났는데 17, 17은 1이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3의 17승이죠. 그리고 양변을 얼마 곱해야 합니까? 3 곱하면 A 값이 구해지겠네요. 따라서 A는 3 곱하기 4의 17승은요. 오케이? 4의 17승은 2의 2승의 전체 17승이니까 2의 34승이라 쓸 수 있겠다. 이건 중학교 지수야 이 새끼들아. 4의 17승은 2의 2승이 4니까 얘네들이 곱하시면 2의 34승이 될 수 있겠다. 왜요라니 이 새끼들아. A의 B승의 전체 C승은 A의 BC승이라는 건 중학교 때 나온다. 아직 안 썼다. 너네가 여기서 외우라며.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의 17승에다 3을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3의 18승이라고 결론 짓게 되는 거예요. 재밌어. 여기까지 하셨어요? 6번째. X에 I를 대입합니다. 네, 별의별 거 다 해요. 근데 이게 끝이에요. 두 개가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미분한다와 적분한다거든요. 학교 시험에서 환장할 만큼 좋아해요. 네. 아마 그 미분 적분을 안 배운 상태에서 수투를 안 나간 상태에서 헌혈통계가 이 부분이 1학기, 2학년 1학기 때 진행되면 7번, 8번은 중앙고사, 기말고사 안 나올 거예요. 미분 적분 모르는 상태니까. 근데 만약에 헌혈통계가 3학년 때 빠져 있다라는 친구들은 7번, 8번이 엄청나게 자주 나올 거예요. 대신에 6번 이런 경우가 이제 오히려 더 미분 적분을 대체해서 득세하겠죠. 좌변 결과는 얼마겠어요? 좌변 결과. 기준식은 다예요, 계속. 좌변식 얼마야? I 플러스 1에 n승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우변식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보시면 nc 제로 더하기 nc
1인데 x에 뭐 들어갔어요? i. 여기 i 곱해져 있죠. 오케이? 그 다음 뭐가 돼요? nc 2에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돼요. 옌병알.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nc 3에 i의 몇 승? 3승인데 i의 3승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i죠. 4승은요? nc 4에 i의 4승인데 걔는 다시 1이요. 이 지랄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마지막에 끝날 때 어떻게 끝나냐라고 보시면 nc n에 i의 n승으로 끝나게 되는데 i의 n승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쓰면 무의미하죠 좀. 여기까지 일단 되셨어요? 너희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소수라는 단어 배우면서 두 가지 생각이 지금 기억에 남아 있어야 돼요. 일단 복소수하면 제일 첫 번째 머릿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기준이 뭐냐면 복소수는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성되어 있다.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복소수는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얘네들을 전개한 이 결과물들을 꼼꼼히 쳐다보고 계시면 이 새끼 실수야 허수야? 이 새끼 실수야 허수야? 이 새끼 실수야 허수야? 얘 실수야 허수야? 얘 실수야 허수야? 제가 지금 녹색 밑줄 친 건 다 실수고요. 당연히 보라색 밑줄 치고 있는 것들은 다 허수부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 우변을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가능해져요. NC0 마이너스 NC2 플러스 NC4 마이너스 NC6 점점점 이 실수부고요. NC1 마이너스 NC3 플러스 NC5 마이너스 NC7 점점점 이 허수부입니다. 너희들한테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을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하나는 예일 수도 있고요. 하나는 예일 수도 있어요. 근데 두 식의 특징이 똑같습니다. 이 두 식의 특징이 똑같은데 어떻게 똑같나요? 라고 보시면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얘들아 이항계수의 성질은 항상 이게 첫 번째야. 컨비네이션이 존나 많이 등장해. 그리고 앞첨자가 통일되어 있어. 이게 똑같은 규칙성이에요. 근데 그러면 컨비네이션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앞첨자가 통일되어 있으면 이항계수 성질 중에 하나 썼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너네가 세세하게 뭘 따지고 들어가냐면 그럼 이항계수 성질의 기준식 중에서 누굴 썼지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섯 번째 i를 집어넣어서 구해야겠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짝수 번째 또는 홀수 번째만 등장했는데 걔네가 부호가 바뀌고 있네요. 이게 재밌는 게 우리 짝수 번째만 등장했었던 시절이 있었죠. 홀수 번째만 등장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뭐였었냐면 2의 n-1승의 결과였었어요. 기억나세요? 2의 n-1승의 결과였었어요. 1번씩 2번씩 더한 것과 1번씩 2번씩 뺀 거의 결과가 그랬었죠. 근데 그때의 특징은 뭐냐면 짝수 번째만 등장하던 홀수 번째만 등장하던 그때 특징은 부호는 다 양수였었어요. 플러스. 근데 얘는 짝수 번째만 등장하던가 홀수 번째만 등장하는데 부호가 풀마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어우 짜증나. 그쵸?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자, 이 상황에서 예제를 풀 건데 이 예제가 되게 감동적인 예제예요. 일단 다 지워야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제예요. 뭐? 왜 하나를 알려주면 고마워하질 않니 얘들아? 아이고.
없어요. i는 없어요. 잘 보세요. 겁내 재밌어요. 내가 이 얘기하면 또 학교 선생님도 안 낼 것 같아서 이 문제 나와라고 말 못할 뿐이지. 나온 적이 되게 많아요. 컨비네이션 연습도 등장했죠. 컨비네이션 연습도 등장했죠. 그 컨비네이션 앞점자가 통일되어 있죠. 이거 이항계수 성질 중에 하나 썼겠다 콜. 자, 거기서 특징을 잡습니다. 1, 3. 두 개씩 뛰어 넘어갔네. 오케이. 근데 부호가 풀마로 바뀌고 있네. 여기서 판단하셔야 돼. X자리에 뭐 대입했냐. 그렇죠. I 대입했구나 라는 걸 결정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셨어요? 야, 지금부터 하는 거 정말 잘 돼. 이항계수 성질은 거만하게 머릿속으로 대충 계산하고 넘어가지 마라. 아까 전 선생님이 문제 풀 때 다 위에 기준식 써드리고 풀어드렸던 이유가 있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거 안 쓰고 머리로 대충 넘어가려 하다 항상 실수한다. 즉 어떤 식을 썼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중에서 어떤 식이 기준이 되겠다는 게 판단이 되면 그 기준식을 쓰고 접근해라. 아시겠냐? 오케이? 내가 X자리에 I를 대입하게 됨으로써 어떤 식이 나타날 것인가 써보시면 좌변의 결과는 X자리에 I 플러스 1 그 다음에 N의 값은 17승이다 콜? 여기까지 되니? 그럼 이 새끼 결과는 17C0 더하기 17C1의 I의 1승 17C2의 I의 2승 17C3의 I의 3승 점점점 가서 마지막에 17C17의 I의 17승까지 오시겠다 콜? 여기까지 됐어. 그 결과물들을 먼저 구분부터 하셔야 하는데 이 결과물들을 보시면 실수부와 허수부가 공존하고 있으니 실수부와 허수부를 구분 짓겠다 콜? 그러면 실수부는 17C 0, 그 다음에 플러스 17C 2. 오케이? 씨발 잘못 썼어.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17C 4. 됐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가서 실수부가 나올 거야. 허수부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은 17C 1 마이너스 17C 3 플러스 17C 5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에 허수부가 구성이 될 거다 콜? 여기까지 하셨어? 문제에서 물어본 이 식기가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시면 그게 여기 있어 라는 게 보이실 거야. 됐니? 여기까지 하셨어? 그럼 얘가 얼만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얘는 이 새끼를 전개한 것의 허수부야. 됐어? 얘를 전개한 것의 뭐라고? 허수부인데 여기서 1학년 때 질풍노도의 시기 보냈던 친구들아 아직 안 늦었으니까 선생님 정리해드릴 때 반드시 정리해라. 선생님 이거 전개 못해요. 자랑이다 이 새끼야. 어떻게 전개했었냐면 I 더하기 1의 오케이? 잘 봐. 17이라고 하는 숫자를 얘를 제곱하게 되면 거기에 전체 몇 승 하면 돼? 8승을 한 게 몇 승이야? 16승이고 얘는 I 플러스 1이 17개 있다는 거니까 아직 하나가 부족하지. 그래서 이 앞에 I 플러스 1이 하나 더 곱해져 있는 상태다. 이해하셨어? 여기가 I 플러스 1의 제곱의 8승이니까 16승 하나 더 있으니까 17승인 상태야. 여기까지 됐니? 아가들아 I 플러스 1의 제곱은 I 제곱하니까 얼마? 1 제곱하니까 얼마? 얘네도 곱한 거에 2배 하니까 얼마? 됐어? 여기까지 하셨어? I 플러스 1에 제곱한 거 이해하셨어? 그러면 정리하시면 얼마야? 2i지. 결국에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2i의 8승이야. 그 앞에 뭐가 곱해져 있는 거야? I 더하기 1 곱해져 있다 콜? 됐어? 야 I 플러스 1이 있고 2i의 8승은 2의
8승하고 i의 8승의 곱인데 i의 8승 얼마야? i의 8승 얼마라고? 1. 당연히 이 새끼 최종적으로 전개하시면 2의 8승 i 플러스 2의 8승이다 콜. 각각 전개한 거야. 그러면 얘 전개한 결과물 중에서 실수분은 얘고 허수분은 얘다 콜. 그래서 주황색 밑줄식이 얼마입니까? 2의 8승. 만약에 문제에 따라서 얘를 물었을 수도 있어. 얘도 대답은 얼마로 하면 되겠어? 2의 8승. 이해하셨습니다. 오케이. 아마 6번, 5번하고 6번은 개념, 5번은 아마 개념서에 있을 건데 6번은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정말 자주 묻는 아이들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들이 어렵게 된다고 했을 때. 잘 연습해 두세요.